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축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게 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취임 후로 부진한 지지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제대로 챙기는 모습을 통해서 지지율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유례없는 이번 비상경제 민생회의 생중계로 우리 경제에 얽힌 실타래들 좀 풀릴 수 있을지 집중 진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비상경제 민생회의 지금 생중계로 중계되고 있는데요.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시부터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고 있는 비상경제 민생회의, 참 생중계로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생중계로 이 회의를 보여준다. 장관들이 10명 이상 참석해서 우리 경제를 논의한다. 기대는 꽤 큰데 어떤 내용이 오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인철 소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기재부를 출입할 때 저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당초 네. 저런 민생경제회의는 장차관들이 모여서 단지 10분에서 15분 정도만 이제 공개적으로 대언론 브리핑을 합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거다라는 정도의 리포트만 보여주고 그다음에 기자를 다 내보내요. 기자를 다 내보내서 이제 이 장차관들이 현재 있는 경제 현안을 논의하면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업무 보고하는 자리를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민생 현안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이제 경제부처 장관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가 어려운지 어떤 걸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쪽에 좀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아마 첫 번째 회의여서 단지 부처 간 장차관이 지금 말 한 5분 내지 7, 8분 하자마자 지나가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라고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게 부동산일 겁니다. 부동산. 그렇습니다. 네. 지금 거래 절벽 속에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부동산이 이제 빙하기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서울뿐 아니라 지금 지자체에서도 매매, 전세시장, 분양시장 모두 위축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게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보니까 다음 달 정도가 되면 아마 이제 국토부 주관 산하입니다만 투기 지역의 일부가 추가로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투기 지역을 추가로 해제한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한 데 이어서. 네. 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 많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지역은 수도권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은 모두 전역이다.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가 대출 관련해서도 많이 풀었습니다. 기존에 15억 원 이상은 대출 자체가 안 됐거든요. 이제 고가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을 일정 부분 허용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줬고 15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투기과열 지구에는 집값이 한 40% 정도만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LTV라고 하죠. 집값 인정 비율의 40%인데 이걸 한 50%까지 또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고 이에 대한 어떤 시장 반응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은 부동산은 이번 정권에서 거의 뭐 20여 차례에 걸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안 잡혔던 게 금리라는 이 무섭게 금리가 오르면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래가 거의 한 4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전 해와 비교하게 되면 자, 이런 가운데 과연 이런 규제들이 얼마나 먹혀들지 그리고 이제 이번 회의에서 나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좀 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시장에 반영되는 시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다음번에 의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제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추가 논의가 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통령 주재 회의가 주요 산업별로 장관들이 설명을 하는 식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뭐 지금 부동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소벤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외 건설 수주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그래도 새롭게 나온 내용이 바로 이인철 소장이 얘기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도 안 좋으니까 수요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LTV 담보 인정 비율을 50%로 완화한다.
또 15억 초과 주식담보대출을 허용한다. 자, 이런 대책들은 시장에 어떤 신호를 주게 될까요? 우선 이 주제가 지금 뭐 민생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비상까지 붙었으니까 지금 사실은 부동산 경우는 지금 거래 절벽 때문에 뭐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예. 폭락할 수도 있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민생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마 일반 분들이 제일 지금 관심이 부동산일 것 같고요, 주거죠. 그다음 두 번째가 특히 이제 이 중소기업 기업인들이죠.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종사하는 여러 우리 노동자들 예. 이런 분들 경우는 가장 지금 고민이 뭐냐면 자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자금이 안 자금 그렇죠. 경세. 예. 뭐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지금 예. 갑자기 지금 이 자금이 경색되고 안 그래도 원래 고금리인데 이러다 보니까 뭐 회사채를 발행해도 누가 사가는 사람도 없고 예. 기업음이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이 정부가 입장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왔는데 예. 오늘은 좀 더 확실하게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게 나온 거죠. 대표적인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 가지고 이런 기업음이나 뭐 회사채 이런 게 막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뭐 국채가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도 있고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도 있고 음도 있고 이런 어떻게 보면 단기 금융 시장에 있어 가지고 그 포션을 기업 부분 쪽을 더 늘려주겠다. 그럼 뭐 자금이 돌아가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특히 이제 이 중소기업인들 같고 그다음에 업종이 있어가지고 주목할 부분은 지금 하나는 조선업인 것 같고요. 조선업. 예. 네. 지금 조선업이 가장 큰 문제가 정말 조선업은 되돌아오듯이 그냥 수주가 막 수주가 들어오고 많은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게 문제예요? 수주가 많은데 아니 그게 일할 지금 사람이 인력이 없어요. 인력을 못 구해가지고 이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좀 연장 근로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근로 시간을 좀 유연하게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지금 이제 180일로 늘려주겠다. 180일. 특별 연장 근로로. 아. 그러니까 6개월이죠. 그러니까 예. 뭐 어떻게 보면 1년이 절반 정도로 확장해 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건설업이 지금 사실은 동감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기가 별로 안 좋고 그다음 부동산 시장이 어두우니까 예. 지금 국내 주택 시장이 거의 스탑 상태예요. 그럼 돌파구가 어디냐? 해외로 나가자. 예. 지금 해외로 나가는데 가만히 봤더니 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어마어마한 신도시 네옴시티라고 하는 걸 만든다고 하질 않나. 네.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경우는 뭐 얼마 있지 않아서 이게 다시 재건을 해야 되니까 여기가 그렇죠. 또 대거 나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나가려고 한다면 사실은 이 국가가 뒤에 뭔가 보증도 해주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자금 지원을 해서 결국 지금 이제 산업으로 봐가지고 탁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뭐 조선업이나 조선업의 건설업 인력 이런 지원. 부분들. 네. 네. 그리고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그런 거죠. 뭐 반도체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 지금 이야기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그 부분 경우는 말만 무성했는데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장관들 다 소집해 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속도감 있게 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워낙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마침 오늘 회의는 아니지만 한국은행 금통위에서도 시장을 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돈 자금 지원 방안이 결정이 됐죠? 하는 어떤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나왔죠? 사실은 찬반 논란은 좀 있어요. 그동안 이제 금융협회에서는 한은이 직접 은행채까지 사들여야 한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죠. 그런데 지금 한은도 좀 입장이 난처해요. 지금 미국은 당장 이제 11월 이제 4연속 이제 금리 자이언트 스텝을 얘기하고 있고 물론 이제 미국도 이 가파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를 고려하면서 마지막 12월에는 이제 빅 스텝으로 조금은 속도가 둔화될 조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국은행이 오늘 내놓은 발표를 보면 예. 앞으로 석 달 동안 은행과 증권사 자금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적격 담보 증권에는 이제 국공채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 은행에 돈을 빌려줄 맞습니다. 때 받는 담보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이제 은행채, 한전채를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아마 단기 금융시장 안정을 통해서 아마 한국은행 직간접적으로 한 29조 원 정도 은행채까지 사들이게 되면 그럼 은행은 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은행의 지금 채권 시장에서 보면 예.
은행채와 한전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다 회사채들이 우량 등급이기 때문에 일반 민간 회사들이 발행하는 회사채보다 우선순위가 뛰어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트리플 A라고 하는 채권조차도 지금 미달 사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가능한 한 올해까지는 국채 발행을 자제하고 여기에다 한국은행이 은행채 한전채까지 사주게 되면 은행들은 한 최대 고유동상 자산 한 29조 원 정도를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지금 하느니 RP 이제 이 채권도 환매조건부 채권도 한 6조 정도, 6조 정도를 매입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지금 35조 원, 29조 플러스 6조 원이니까 35조 원 정도를 시장에 푼다는 얘기거든요. 앞서 지난 주말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 여기다 하느니 35조 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85조 원 이상은 푼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단기적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5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 자금 시장에는 조금은 숨통이 튀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하느니 직접 이렇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직접 돈을 풀어서 회사채를 사주는 게 맞느냐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지자체 오판으로 터진 정말 지금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앙정부가 나서서 결국은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사채 금리만 조금 떨어지고 있을 뿐 여전히 이제 대기업조차도 자금 조달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제2의 레고랜드가 어디냐라면서 지금 지자체별로 전임 지자체가 해놨던 프로젝트가 번번이 좌절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임 지자체를 뒤에 없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보면 경기도 구리시라든가 경기도 양주시, 전북 남원시에 보면은 거의 뭐 몇백억, 몇천억, 몇 조에 달하는 그런 사업들이 전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민간 사업자와 수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있는가 하면 지자체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 제2의 레고랜드 사태를 좀 차단하기 위해서 아마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자금 시장을 어떻게 좀 안정화시킬지에 대해서도 아마 이번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에서 일단 뭐 RP를 통해서도 조금 자금을 지원하고 하지만 또 본격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돈을 좀 직접 더 공급해달라. 이런 요구가 한편으로는 좀 있는 반면 한국은행이 그렇게까지 더 나서면 지금 물가 잡는 데 문제가 되니까 안 되겠다 이런 반대도 입장에서는 있고. 뭐 이창용 총재 발언을 쭉 보면요 원칙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첫째 거시 경제 차원에서는 결국은 금리를 우리가 올리고 사실은 물가에 대해서 더 우리가 좀 좋을 수밖에 없다. 그게 원칙이고요. 그러나 그게 이제 이 단기적으로 신용경색이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이만한 불안이 더 증폭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대처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큰 방향을 바꾼다든지 또 원칙을 바꿀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고 명하게 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한국은행의 어떤 그런 입장은 그건 뭐 적절하다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그게 맞춰가지고 조금 어떻게 본다라면 유연하게 대응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은행연합회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그런 요청이 있다란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방법론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뭔가 좀 알맹이 있는 내용들 조금 나오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주력산업 수출 전략,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산업 활성화, 디지털 바이오 활성화 너무 여러 산업에 관한 좀 수박 겉핥기식 회의가 진행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좀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생중계를 하게 되는데 좀 가치와 효과가 있을까 싶기도 맞습니다. 해요. 이제 80분 동안이에요. 근데 경제부처 10개가 넘는 경제부처가 뭐 거기다가 5분만 하더라도 시간은 다 할애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중재자가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속 시원하게 이제 좀 우리가 민생에 정말 민감한 것들을 듣기를 원했던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의 생각은 그거인 것 같아요.
정부가 정책을 어떤 입안하고 홍보하는 과정에 굉장히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직접 봐라. 우리가 장차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애쓰고 있다. 민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도 이런 시도는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보면 끝장 토론이라고 해서 수시간 동안 계속 이제 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 근데 정책은 연속선상에서 해야지만이 그게 신뢰감이 더해지는데, 예. 이게 계속해서 그냥 보여주시기식으로만 끝나고 여기에는 대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행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국회 입법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절차에서 여야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기 정치관들은 대부분 이제 대통령이 직접 이 명령으로 이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야 협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물 건너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기 위해선 여기서 논의됐던 것들이 이제 정책이 정말 실제로 발효가 돼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효과가 없다면 다음에 어떤 또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홍보하면 아마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도 회의를 앞두고 뭐 쇼할 생각하지 말고 사전에 각본이 없다. 장관들께서 경제 상황이라는 거를 좀 솔직하게 설명하고 대책도 얘기하는 정말 꼭 필요한 회의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였는데 오고 가는 내용의 수준, 현 산업에 대한 이 대책 분석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셨어요? 그러니까. 우선 뭐 현안 부분은 빠지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가장 이제 일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부동산 아닙니까? 네. 그 부동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입장을 굉장히 명확하게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가 예상보다는 좀 강도가 셉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부동산 공급에 대한 규제는 완전히 풀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예, 현재.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사실은 야 그럼 이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지? 예. 그럼 사실은 수요가 실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살 마음이 없어요. 자 그렇다 그런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런다면 대출을 받기 쉽게 하고 예. 그리고 또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주택의 액수에 따라서 뭐 제한을 두지 않고 뭐 이런 식 부분인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안 그랬죠. 우리가 액수에 대한 제한도 없고 그다음에 고가 주택은 안 되고 그다음에 어떤 지역은 되고 안 되고 그런데 이걸 거의 다 지금 푸는 이런 쪽으로 부분은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 가지고 거래 절벽 부분을 돌파하는 이런 부분들일 거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부동산에 중개 업무 하시는 이런 분들 경우는 지금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일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특히 집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금융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 아마 피가 마를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사실은 오늘 발표만 가지고는 조금 비어바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자금 경색이 오늘 지금 정부가 인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뭐 레고랜드나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과거 지자체장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인기 영합적인 사업한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만일 그게 뭐 이 지자체에서 보증선 사업들이 경기가 좋다란다 뭐가 걱정하겠어요? 금리가 이렇게 안 높았다 그러면 그냥 갔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이 문제의 경우는 사실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금리가 당분간은 고금리로 유지가 될 것 같고 그다음 거기에 더해 가지고 갑작스러운 어떤 쇼크들이 자꾸 닥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부분의 금융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조금 더 부동산만큼 좀 더 진도를 확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벤처나 이런 부분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 지난 정부랑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뭐 반도체를 키운다, 바이오를 키운다, 그다음 신재생을 키운다. 지난번부터 하던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하던 말들이 안 지켜지고 제대로 안 됐던 겁니다. 속도감이 없었거든요. 전혀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지난 정부, 이 정부 바뀐 게요. 산업 부분에서 제가 원전 빼고 그렇게 바뀐 게 있나요? 원전 외에는 그렇습니다. 지난 정부가 크게 달라진 게 다 없다. 그게 들어가지고 뭐 반도체 키운다, 2차 전지 키운다, 수소한다, 뭐 안 하는 게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정부가 얼마만큼 신뢰를 되찾아오느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지난 정부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시스템 반도체 강국 만든다고 했던 게 언젠데요? 그렇죠. 근데 말은 그렇게 했는데 된 게 없고 사실 반도체 만든다고 그렇게 강국을 만든다고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반도체 공장 건설하는데도 지자체가 목리를 부려서 안 되기도 바로 하고 그겁니다. 관련 법 지금 왜 반도체 그 경쟁력 확대를 위한 법이 지금 발의가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전혀 뭐 안 토론을 되는 안 거예요.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반도체 투자를 요번 이제 경제 성장원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3, 4분기. 아주 주목할 부분이 말이죠. 어떤 겁니까? 수출은 좀 안 돼요. 예, 수출 안 되는데 아니 성장률이 그래도 플러스네.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소비와 설비 투자입니다. 소비와 설비 설비 투자, 투자로 특히 버틴 설비 거군요. 투자가 반도체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반도체 투자할 마음은 막 흘러 넘쳐. 근데 정부가 그걸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이 좀 정부가 지난 정부에 했던 부분들 뭐 지금 지난 정부 탓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 정부만큼은 그 문제에서 야, 이거 뚫겠다. 대표적인 게 지금 반도체가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에서 한국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왜? 대만 좀 위험해. 한국 들어오고 싶은데 어디 들어오고 싶어? 용인을 가고 싶은 거예요. 예. 용인 반도체 단지를 만든다는데 정작 용인에서는 지금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자체가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반도체가 들어가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한 용수가 물, 필요합니다. 용수. 네. 그리고 도로비 다 필요한데요. 인프라가 다 중요하고. 예, 전기, 용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전혀 지금 바뀌질 않으니까 그냥 말로만.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제 민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진짜 민생, 그 일자리랑 관련된 부분은 이런 쪽인데 사실 이 부분이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조금 필요하다 그런다면 다시 한번 이 문제는 별도로 뽑아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이 그 관련해서 아까 회의 때 원희룡 장관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반도체 산업단지를 지방에 맡기니까 잘 안 된다. 우리 김태희 교수님 말씀처럼. 그래서 국가산업단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하려면 법도 통과가 돼야 되고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되는데 과연 말처럼 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앞서네요.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미국의 의회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미국도 중간 선거 앞두고 있고요. 미국은 우리보다 더 심해요. 양당 정치가. 기업들조차도 줄 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안, 인플레이 감축법 여야 상관없이 상하원 초고속으로 통과시켜요. 싸울 땐 싸우는데 민생과 관련한 건 양보하지 않아요. 그럼 표와도 연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야가 바뀌면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요. 예. 공수가 바뀌는 거예요. 대책위 전임자의 치적이 갑자기 완전히 이제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지기 때문에 예. 전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도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우리가 아무리 삼성이 돈이 많아서 앞으로 5년 동안 450조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에서 공장 짓지 못하면 결국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불편한 진실. 월스트리트저널이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 뭐라고 했는데요? 올 상반기에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기여도에 이르는 코리아다 34개 기업이 미국에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공장 지어서 미국 내 일자리 3만 5천 개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다가 미국 상무장관이 대만의 한국행 7조에 달하는 한국에 투자할 반도체 공장, 반도체 투자를 미국으로 낚아채 갔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미국이에요. 이게 미국이에요. 네. 물론 뭐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도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정말 미국으로 갈 투자를 우리가 낚아채 왔다 그러면 뭐 후폭풍 감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뭐 미국이니까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네. 이 정말 미래 먹거리 그리고 국민과 관련된 민생에 대한 여야가 머리 박트고 쌉도 하고 하더라도 멈추고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 해야 돼요. 반도체는 이미 무게중심이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비즈니스로 무게중심이 옮겨갔어요. 예. 바이든 대통령이 웨이퍼 들고 나올 때부터 대중국 겨냥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잘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도 미국 가서 해야 돼요. 자, 그런 것들이 반도체만이 아니라 배터리, 예. 전기차, 바이오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외교력이 실종돼 있어요. 누가 뭐 하고 있는지 법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예. 지금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 굉장히 뒤쫓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 김태희 교수님 노동 분야의 전문성이 조금 있으니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얘기 조금 더 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영세업체들의 추가 연장 근로를 2년으로 좀 연장될 수 있게 법을 고쳐보겠다. 네. 30인 미만의 영세업체들. 이게 지금 외국인 근로자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더 일을 하게 만드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실 조선업 경우는요.
어떻게 보면 다 쓰러져가는 그런 조선업이 완전히 지금 불이 붙어가지고요. 예. 특히 우리가 LNG 관련 기술이 뭐 타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예. 근데 사실 환경 규제 때문에 너도 나도 다 LNG 선으로 바꿔야 돼요. 예. 결국은 갈 데가 없어. 한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만한 기술이 안 되고요. 또 일본은 옛날에 손을 놔버려가지고 그럼 당연히 이제 그만큼 우리가 더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조선업 지난번에 어렵다 그래가지고 예. 사실 인력이 많이 떠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일감은 있는데 사람은 못 구하고 그래서 결국 방법이 뭐냐 그런다 그러면 근로시간 좀 늘리고 예. 그다음에 외국 인력 좀 더 이렇게 모셔오고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조선업이라는 게요. 배 한 척 만드는데 예. 짧게는 2년, 길게 하면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사가 모든 직원을 다 할 수가 없는 게 네. 그 일 자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일종의 예를 들어 가지고 파트별로 이렇게 쭉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게 보면 이제 작은 기업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그 작은 기업들 경우에서 가지고는 진짜 좀 영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력을 왜 유지하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 경우에서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좀 예로 예. 하자는 건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법 개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이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제가 볼 때 칼자루는 야당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다수, 야당이 가지고 다수당이니까. 있고 사실 제가 오늘 아까 이 느낌은 뭐냐 그런다 그러면 야 저거를 오늘 왜 비상 경제 민생회의 예. 저거를 국민들 앞에 했을까? 제가 보니 야당 때문에 그런 겁니다. 법을 고칠 때는 야당의 협조가 아니요. 없으면 안 이게 되니까. 이래 되는 것 같아요. 가만 보게 되면 이번에도 이제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국회 가서 저 설명하겠습니다. 시정연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야당에서 오지 마세요. 보이콧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절박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율도 별로고 그다음에 분명한 거는 지금 경제가 어려운 건 맞는데 이거 결국은 야당 도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당가 국회 갔더니 국회 주인은 지금 사실상 야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오케이 그러면 국민들 상대로 가자. 뭐 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는데 사실은 이 야당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에 있어가지고 예. 적극 협조해야 된다.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 맞아요. 어느 나라 그렇게 안 합니까? 다 반도체라고 하는 국가 대항전이 돼 버렸고 그리고 지금 모든 게 국익우선으로 가기 때문에 예. 여기에 있어 가지고 뭐 민생에 관련돼서 국익에 관련돼서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여야가 어디 있어요? 같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통령이 이제 모두의 우리 윤석열 정부는 민간 중심이 되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서포트한다 그러면서 각 주요 정부 부처도 산업을 좀 지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장관들 간의 가벼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국방부도 국방산업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추경호 부총리 잠깐 말씀을 지나가듯 하셨고 국토교통부도 뭐 건설인프라산업부 뭐 이런 걸로 나왔는데 산업 지원은 필요한데 지금 정부 주도하는 듯한 느낌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정부가 해야 될 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이제 경제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밑판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얘기했던 뭐 샌드박스나 규제 혁신이나 규제 타파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개혁도 공공기관 개혁도 마찬가지고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국가가 해야 될 건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판을 깔아주는 게 필요한데 그 판을 깔아주는 주체가 여야 합의를 통해서 깔아줄 수 있는 부분이고 발목을 잡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그 뭐 단기 자금 시장에 있던 조달면이나 그리고 이제 산업적 측면이나 민간경제연구소든 전 세계 경제연구기관이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예요. 네. 물가도 불안하고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진다라는 게 대부분의 현실이거든요. 15개 산업 가운데 내년에 뭐 배터리 등 일부 빼고는 반도체도 더 어렵답니다. 자, 그런 현실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을 지원하는 건 무역이에요. 수출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달러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달러를 지금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아마 이 마찬가지예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여야가 똑같이 위기 인식을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한 마디 네, 먼저 딱 할 수 있을까요? 네, 예. 아까 지금 이제 네. 각 부처가 네. 산업에 대한 신경을 쓰라 네. 그러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건설교통부를 보면요. 건설교통부 있다가 지금 맨 아파트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자율주행 누가 담당하죠? 네. 건설교통부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국토교통부죠. 국토교통부죠. 네, 네. 그런 산업을 적극적 신경 쓰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게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UAM이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국토교통부가 얼마만큼 신경 쓰느냐 따라 가지고 그 산업은 달라지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민생회의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